12월 교육 DB손해보험 오난영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벌써 12월이에요.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나 몰라요. 진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시국이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12월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또 그죠? 영업 일을 열심히 또 이슈 활용해서 또 일을 해야겠죠. 근데 매년 12월에는 우리가 어떤 이슈가 있어요? 12월에는 마지막 절판.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보험료가 뭐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해년마다 겪어왔던 절판, 보험료 올라가요?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은 달라요. 왜 어떻게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느냐 한번 같이 살펴보실 건데요. 지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요거는 이미 다 익히 들어서 아시죠? 지금 무해지, 저해지에 대한 보험료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금감원에서 이미 손대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생보사제 같은 경우는 최대 보험료가 30% 정도 올리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보사제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내외.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얘기예요. 무해지라서요? 무해지, 저해지에 대한 플랜을. 근데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판매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무해지, 저해지에 대한 상품에 대한 보험료를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왜? 금감원에는 금융당국에서는 이게 다 보니까 고객들 다 손해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객 손해를 없애기 위해서 바꾸겠다라는 건데 결론은요. 어쩌다 보험료가 올라가게 된 꼴이에요. 그런데 지금 해년마다 12월이면 얘가 이번엔 더해진 거예요. 더해진 건데 해년마다는 뭐가 있어요? 12월에 예정이율이나 있죠. 얘 있죠. 이 네 가지가 다 합쳐지다 보면 최대는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요것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쨌든 보험료는 최대 20에서 30%는 뛸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힘들어지는 건 뭐냐면 보험료도 올라가는데 뭐가 또 조절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금감원에서. 예. 정액담보들에 대한 한도를 다 제한을 걸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냐? 우리 고객분들한테 지금 가장 많이 가입시켜 주시고 고객분들이 좋아하는 거. 수술비, 그 다음에 간병에 대한 입원비, 그 다음에 이통원비. 얘네들에 대해서 정액담보들에 대한 한도를 다시 조절하겠다. 왜? 일단 초과 이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제한을 이제 걸어버리겠다. 왜 실손해서 다 주는데 너네가 왜 이걸 초과로 해서 더 받아가느냐. 이래서 이 손해가 너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간병인이니까 우리 하루 20만 원씩 다 가입하죠. 그런데 약관에는 보면은 하루 7만 원을 넘어가야 이걸 다 100% 받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간병인 비용이 7만 원이 안 넘어갈까요? 넘어요. 그죠? 평균으로 일수 따져서 다 나누기 해도 평균으로는요, 다 15만 원 이상, 12, 13만 원, 15만 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20만 원을 다 받아갈 수 있는 구조가 다 됐어요. 그쵸? 다 받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이 간병비, 그래서 이 간병비에 대한 보험, 이제 내년에는 제한이 생길 겁니다. 제한이 생길 거고요. 어떻게 그러면은 줄어들 거냐? 자, 실손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70% 정도 순으로 다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이미 간호통합에는 적용이 됐죠? 그래서 간호통합 일단은 우리 실손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까지 받게 되면? 7만 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만 원 간병인 일단 가입이 가능한데 실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얼마까지 밖에 가입 못한다라는 거예요? 14만 원, 그렇죠? 그렇게까지밖에는 이제 가입 못한다. 그 정도 순으로 이제는 다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당에 대한 보험 이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들이 다 조정이 들어갈 거고요. 요거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뉴스에서 지금 실손 보험에 대한 자기 부담률을 지금 얼마까지 인상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최대 50%. 자기 부담률에 대한 부분을 50%까지 인상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 지금 이렇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수술비 이런 걸로 해서 다 보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다 제한을 걸겠다라는 겁니다. 초과 이익을 못 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냐? 그러면 보장 금액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한도를 제한할 거냐라고 해서 대략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어요. 자, 어떤 식이냐? 대부분 일당 같은 경우는요, 실제 내가 그냥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률 수준으로만 가입할 수 있게끔 다 떨어뜨려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아주 적어져요.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제한을 조정을 하겠다. 언제부터? 기준은? 네. 그런데 사실은요, 저희가 볼 때도 사실 이거를 1일부터 당장 시행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뭐 순차적으로 하나씩 조금씩 조절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싶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들도 바로 보험료를 전 상품에 대해서 올릴 건지 아니면 순차적으로 해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지금 보험료를 올릴 건지 이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내년이면 보험료는 더 올라갈 것이고 가입 정액담보들에 대한 보장은 더 줄어들 것이고 이제 약간 이제 환경은 좀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지금 마지막 적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해주셔야 되느냐. 지금 현재 저희 매회 받는 질병수술비 올리스 다 주는 거 있잖아요. 저희 다 주는 제왕들이 뭐니 다 주는 질병수술비 원래 30이었던 거 이거 어제부터 50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50으로 다시 올렸고요.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 매회로 받는 것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우리 팀장님들 현재 많이 우리가 이슈돼서 지금 특화돼서 판매하고 있는 1단들 있죠.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지금 60만 원까지 다시 저희가 한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번 달에 새롭게 저희가 한도 올라간 게 뭐냐? 바로 얘입니다. 중환자 1단계에 대한 중환자 지금 최대로 저희가 가져가고 있어요. 예전에 H사에서 한번 얘를 100만 원으로 푼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막 단타로 딱 팔고 막 금방 없어졌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저희가 최대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간편보 엄청 좋죠. 인수 우대 플랜이다 라고 해서 지금 막 요 질문서 막 삭제하고 막 인수 엄청 좋게 가져가요.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 달까지만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우대 플랜들 이용하시고요. 이번 달 많이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간병인 일당 플랜에 대한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우대 플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이제 원복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금 활용을 해보셔야 되느냐. 이런 거 있어요. 우리 일단 간편을 한번 따져보시면요. 우리 고객이 딱 전화가 왔어요. 똑같은 고객이 똑같은 질병을 가지고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DB는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 385로 되더라. 그랬더니 어떤 회사는 365로 된대. 어떤 회사는 이렇게 된대. 왜 다 달라요? 그런데 요 질문서 조금 다르게 가입하는 게 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라고 하시지만 뒤에 보시면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저희 DB 같은 경우는, 간편보험 같은 경우는 나이대 갖춘 간편건강 3회도 상품이잖아요. 얘 원래 3용호에서부터 5호까지 가져가던 거 지금 저희 어떻게 가져가요? 우대 플랜이다라고 해서 요거 두 개 쏙 없앴죠? 그래서 지금 여기 해당하는 고객들 지금 뭘로 받아요? 3호. 얘로 받죠. 그럼 5년 내 치료력이 있는 고객이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번 수술 3년만 지났다. 그죠? 이번 수술이 3년만 지났다라고 하면 저희는 바로 그냥 355로 인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5년이 지난 치료력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에요. 그럼 이 고객들 저희가 이 초경증에서도 지금 어떻게 가져가고 있다? 요거 두 개 다 없앴어요. 그쵸? 그럼 6년, 7년에 해당하는 고객을 저희는 뭘로 받는다? 네, 385로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의 인수 조건을 훨씬 더 좋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우리가 그러면 3호, 그러니까 이렇게 385로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계약 조회하고 했을 때 질문서에 저거는 어떻게 나와요? 왜 우리가 분명히 6년은 지나서 8년은 안 됐는데 그런 게 고지된 내용이 없는 거를 질문서에 다 확인이 가능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이거를 인수 우대 플랜으로 운영할 때는 이것 자체를 아예 없앴어요. 이거 자체를 아예 없애놓습니다. 이 기억을 어떻게 그래서 그때 가입하셨을 때 이 계약을 열어보시면 그때는 플랜이 이거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지금 현재 저희 이거 두 개밖에 운영 안 합니다. 네네네. 인수 우대 플랜을 운영할 때는 얘네는 아예 없애버려요. 이걸 두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가입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면 네네네. 되는데 나중에는 그렇다고 하면 3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385로 들어간 건 잘못됐다라고 인지할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지.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3호로 들어가셔야 되는 고객이 아니라 여기 들어가셔야 되는 고객을 저희가 지금 여기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당시 365, 375로 가셔야 되는 고객을 여기로 저희가 받는 거라서 여기를 여기로 받는 거라 여기 들어갈 고객을 여기로 받지는 않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니면 전산에서 저희가 다 잡아요. 전산 아주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요 이전에 있었던 요 있었던 치료력들은 일단 전산에서 기본적으로 다 이때까지 치료력을 다 잡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걸러요, 전산에서. 그래서 지금 우대 플랜을 운영할 때는 아예 삭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크게 걱정은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표준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행복 플러스 어른들을 가입하시는 표준체 상품이잖아요. 여기는 지금 5에서 8년까지 지금 현재 탑재되어 있다. 자, 그런데 청춘어랑 어른이 35세까지가 가입하는 거는 저희가 9년 고지형이 더 추가가 되면서 35세까지 가입하시는 분들은 남자도 저희가 보험료가 싸졌어요. 여자는 원래 저렴했지만 남자는 보험료가 타사 대비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남자에 대한 보험료도 좀 저렴해졌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 인수 우대해주는 플랜들을 이번 달에는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왜? 초경증 385 같은 경우는 이번 수술이 6년만 지났다라고 하면 저희는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로 뭘로 받는다? 얘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고객을 타겟으로 해주느냐? 뭐 혹시 타사에 작년에 타사에 뭐 355를 가입한 고객이다. 아니면 예전에 간편보험을 좀 비싸게 가입한 고객이다. 그런 고객분들 찾아보시면 혹시 이러한 고객이 있다. 그럼 이러한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는 뭘로 바로 와요? 여기로 옵니다. 그럼 보험이 최대 15에서 20% 정도 저렴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싸게 주고 가입한 고객분들을 다시 저렴하게 가입해 줄 수 있는 지금이 딱 마지막 기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요 가입 고객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타사로 A사로 355를 가입을 하셨어요. 이때 당시 55세에 안내심에 그냥 종수술, 그냥 간병인을 딱딱 가입하시는데 보험료 98,000원. 그런데 이분이 저희 385로 다시 오셨어요. 다시 가입을 하시는데 보험 나이는 어때요? 한 살? 몰랐죠? 몰랐는데 똑같이 가져갔는데 98,000원짜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희 385로 오실 때 63,000원으로 보험료가 월납이 35,000원이 그냥 뚝 떨어지게 됐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요걸로 떨어진 걸로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또 뭐가 있었느냐? 주요 치료를 같은 신담보험을 있었을 때 그럼 그러한 담보들을 새롭게 또 하나 가입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추가 계약까지 더 끌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경증우대 355이 남악단에 있는 이 플랜 같은 경우는 이번 수술이 3년만 지난 고객이다라고 하면 저희는 얘도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고 바로 여기 355, 335, 345로 들어가야 할 고객을 지금 현재 저희는 355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냐, 실제 저희가 가입시켜드린 고객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21년도 7월에 조현병 진단을 받고 103일 입원 치료했어요. 10월달까지. 자, 그러면 그리고 이 고객이 난소단종 제거까지 치료를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있는 고객이에요. 자, 이 고객이 만약에 이 병력을 가지고 만약에 타사로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타사는 이분 뭘로 받아요? 21년도 7월이니까 22, 23, 24. 그럼 뭘로 받는다, 타사는? 그쵸, 맞아요. 타사는 335로 받는다. 자, 그런데 저희는 뭘로 받는다? 네, 왜? 이번 수술 저희가 3년만 지난 건들은 다 뭘로 받는다? 355.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23, 24. 그쵸? 얘는 2년이잖아요. 그런데 난소난종은 저희의 예외 질환입니다. 저희 간병보험의 예외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은 예외 질환이라서 그냥 질문서에다가 입력하고 패스. 예외 질환들은. 그런데 얘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고지 대상이다, 아니다? 얘는 고지 안 하고 그냥 패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병력을 가지고 지금 똑같은 진단비와 수술비 일당을 가져가는 데 대해서 타사로 가게 되면 지금 보험료가 이렇게가 들어가요. 똑같이 가져가는데 14만 원대 그리고 12만 원대. 그런데 지금 저희는 얼마다?
예, 8만 원대. 그러면 월 한 최대 4만 원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간편보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인수 우대 플랜을 운영을 지금 가장 좋게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번 달까지만 운영을 하는 부분이라서 혹시 예전에 조금 비싸게 주고 가입한 고객이 있나, 그 고객의 병력에 따라, 유병자분들은 병력으로 자꾸 업셀링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병력에 따라서 혹시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고객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이 가장 저렴하게 좋은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료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보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달에 뭐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어제 나온 리플렛이에요. 어제 나왔던 리플렛인데, 왜 어제 질병수수비가 50만 원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그리고 다음 달, 내년이면 이제 줄어드는 다 담보들이죠. 일단들, 그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그냥 딱 가입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지금 초경증 385 50세 기준입니다. 50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슈되는 수술비와 일당만 딱 가져가는 데 대한 보험료 예시 어제 리플렛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활용하실 수는 있다,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입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우리 지난달에 지금 엄청나게 또 막 급하게 결판했던 것도 뭐 있었어요? 네, 주유치료비 비례형, 그쵸? 비례형 뭐 20일 이전에 설계된 것들 다 찾아라, 어째라 막 이러면서, 그죠? 엄청나게 막 갑자기 판매 종료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암주유도 이대주유도 정액형은 남았어요. 그쵸? 그런데 정액형 담보들에 대한 보험료는 어때요? 보험료가 좀 비싸요. 그쵸? 그리고 10년까지밖에 보장을 안 한다. 물론 장단점들은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대 비례형 보험료 저렴하게 우리가 너무 좋은 담보들이 이제 떠나가고 나서, 그러면 뇌하고 신장 쪽으로의 조금 담보들을 가성비 있게, 또 얘네들은 반복적으로 좀 재발이 잘 되는 질병에 대해서 얘네들을 좀 가성비 있게 오랫동안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담보들이 그럼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조금 패키지를 한번 짜봤어요. 뭐가 있느냐? 얘네들은 그냥 꼭 무조건 묶여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할 수 있는 뇌와 신장 쪽으로의 담보들, 가져갈 수 있는 담보들이 뭐가 있냐? 없던 담보들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가 다 가져가고 있었던 담보들에 대한 한도들을 다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산정특례 또 혈전용에 대한 부분도 3천만 원까지 저희가 2천에서 3천으로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매회, 할 때마다 매회로 보장받는 주요 신내 5대 혈관 수술비,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 상품에서는 2천, 간편에서는 1,500까지 가입하실 수 있게끔 한도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환자. 저희가 이 중환자에 대한 부분 이번에 또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 뇌하고 신장 같은 경우는 내가 자각을 해서 느껴서 정말 아주 초기에 가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뭘로 가요? 뇌와 신장은? 응급 상태에서 응급실을 통한, 그쵸,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뇌하고 신장 환자들은요, 중환자실 지금 현재 사용 비율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요,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해요. 그쵸? 현재는 또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여기에서 아주 많이 바뀌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요즘 병원들 상황 어때요? 좀 많이, 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어제도 교육감돼서 요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요즘 중환자실이요, 정말 급성기 수술하고 관찰하기 위해서도 들어가지만 아주 중한 상태가 아니어도 요즘 중환자실 많이 들어간대요. 왜? 그 팀장님 아버지가 지금 뇌졸중으로 혈전용에만 하셨대요. 혈전용의 약 치료만 하시고 아주 완전히 중한 상태는 아니시래요. 많이 좋아지셨고 괜찮아지셨는데 지금 중환자실에서 계속 지켜보신대요. 경과 관찰 기간이다라고 해서 중환자실에서 또 본대요. 그러다 일반실로 또 올라간대요. 일반 병동으로 올라갔다가 조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럼 바로 중환자실로 또 내린대요. 그래서 지금은 중환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특히 이 뇌와 신장 쪽으로는 훨씬 더 많아졌다. 자, 그런데 일단 급성기 딱 치료 끝나면요, 바로 우리가 일반실로 올라가지 않죠.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경과 관찰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건 정말 환자에 따라서 이거는 완전 천차만별 차이가 엄청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아주 평균치를 낸 거예요.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중환자실을 이용하는 거에 대한 하루 이용료는 얼마다? 지금 이렇게. 왜? 요거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내가 그것만 병실만 쓰고 있을 때 비용이에요. 그런데 우리 중환자에 들어가는 환자들은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약을 다 쓸 수 있어요. 기계 다 쓸 수 있어요. 왜? 일단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안 좋아지면 환자를 살리는 게 일단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 어떤 약제, 어떤 기계든 그냥 다 무조건 동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옆에 지점장님이, 옆지점 지점장님이 보상과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보상과에 있었을 때 보니 이런 중환자에 대한 청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실제 수천만 원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들, 치료, 비급여 치료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얼마가 나오냐 했더니 요 정도 선이래요. 물론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루 평균은요 대부분 요 정도 선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중환자실 비용 같은 경우가 좀 비싸게 책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DB에서는 업계에서 최대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타사들 많이 드려요 해도 최대 20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현재 50만 원까지 가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병자 상품에서도 들어갑니다. 유병자 상품에서도 가입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질병으로 해서 중환자실에서 14일 동안 치료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70만 원을 보전받을 것이냐, 700을 받을 것이냐, 그렇죠?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로 저희는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어르신들 솔직히 조금 저렴하게 요 중환자, 사실은 60대 이상부터는 사실은 특히나 뭐 만성질환이 있거나 약 드시는 분들이라든지 60대 이상이신 분들은 약간 보위험대에 조금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약 드시 특히, 그렇죠? 고고장이 있거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 그래서 딱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조금 있다. 근데 나는 보험료가 조금 저렴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지금 요거는 385 초경증 60세를 기준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거 중환자실 일단 50만 원에 요거는 필수로 우리 요즘 다 가져가시잖아요. 요 치료로 한다라고 하면 또 오랜 기간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다 보니 간병까지 하게 되면 이렇게 2만 원, 2만 원대에 이렇게도 가져가실 수 있다. 요거는 그냥 한번 플랜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해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도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또는 뭐가 있느냐? 이대질환, 혈관질환 하면 수술, 그렇죠? 왜 신장은 또 다른 신장질환으로 해서 계속 재발이 또 됩니다. 뇌도 마찬가지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저희 당사 실제 보상 사례예요. 이분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의 사례고요. 지주막하 출혈이면 우리가 뇌출혈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뇌출혈로 인해서 이분이 지금 한 달에 몇 번 받았대요? 한 달에? 5번. 한 달에 5번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실제 팀장님 친구분이 뇌출혈로 3번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한 달에. 네. 그래서 이분은 저희가 당사 진짜 실제 보상 사례이지만 한 달에 5번 호위색전술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대요.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혈전 제거술, 그리고 오른쪽 왼쪽이 다 막혀 있었던 뭐 배입술, 뭐 이렇게 총 5번 수술을 시행을 했다. 이렇게도 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재수술이 많은 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하나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뭐가 있느냐? 보통은 심장과 뇌혈관 진단을 받기 전에 이런 순으로 진행이 대부분 된대요. 보통은 이런 순으로 진행을 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죽상경화, 흔히 다른 말로 동맥경화라고 하는 경우도 우리 요거 흔히 들어보는 질병이죠. 그쵸? 이 죽상경화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혈액이 어쨌든 끈적끈적해지면서, 그쵸? 말 그대로 피가 떡진다라는 거예요. 피가 떡이지는 상태다. 자, 이게 더 심해지면 일단 얘네로 가는 거예요. 심장이든 뇌든 혈관질환으로 일단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죽상경화 상태가 너무 심해지면, 떡진 상태가 너무 심해지면 이 상태에서도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수술?
떡이 지면은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협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를 넓혀주는 스텐트 삽입술을 하게 됩니다. 혈관 성형술을 할 수 있어요. 이 동맥경화 상태에서. 그러면 이 동맥경화 진단을 받고 스텐트 삽입 수술을 했다. 그러면 이때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뇌혈관 수술비, 허혈 수술비, 심장 수술비에서는 얘를 보장할까요? 안 할까요? 예전에 가지고 있는 우리 뇌심, 뇌허 수술비, 허혈 수술비에서는 얘를 보장할까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얘는 I70 코드예요. I70 코드라서 지금 뇌하 예전 허혈 수술비에서는 보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심장과 뇌혈 진단을 받기 전에는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다. 근데 이 과정이 심해지면 수술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제대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전에 뇌혈 허혈 수술비는 보장이 안 됩니다. 안 돼서 어떤 거를 또 같이 추가적으로 좀 보완을 해주시면 되느냐. 저희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 뇌종양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2대 진단비 넣어드릴 때 제가 이거 꼭 같이 넣어드리는 담보예요. 그럼 뭐가 있느냐. 일단 심장 질환에는요. 부정맥까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되어져 있고요. 뇌혈관에도 일단 다 포함, 뇌혈관 코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5대 혈관을 보시면 여기에 얘가 뭐가 있어요? 네, 여기에 I70까지, 죽상경화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술비에서는 지금 이 주요 심내 5대 혈관 및 양성뇌종양 수술비가 총 59개 코드, 가장 폭넓게 보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의 장점은 또 뭐냐? 이 5대 수술비의 장점은 또 뭐가 있느냐? 일단 뭐가 있어요? 저희는 관열 비관열 부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게 저희 주요 5대 수술비의 또 장점입니다. 타사들 일단 수술비 5대 수술비 저희 1,000만 원 드려요, 2,000만 원 드려요. 하지만 그 안을 딱 보면요, 얘를 구분을 해놓은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스텐트 삽입했다? 그러면은 그쵸, 반값만 나가겠죠. 그런데 저희의 또 장점은 얘네 관열비관을 구분 없이 그냥 가입하셨으면 그 금액을 그냥 다 드리겠다라는 게 저희의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보험료가 사실은 좀 있어요. 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입 금액을 조절해서라도 저는 이 담보는 무조건 같이 좀 넣어서 챙겨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내 5대 혈관 수술비 이렇게 같이 넣어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119대 수술비 보험료가 얘랑 비교를 해서 그게 조금 더 비싸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가져가셔야겠다라고 하면 선택하시면 돼요. 119대 20대에도 동맥경화는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를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얘는 크게 받는 수술비에 대해서 또 다 보장을 해드리는 거니까 비교해 보시고 같이 적절하게 섞어서 가져가시면 가장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 혈전혈액 같은 경우 저희 최대한도 3,000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고요. 거기에 저희는 보험료까지도 가장 저렴하다. 자, 그런데 요거 보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혈전용이가 원래 각 회사들이 전부 다 요 2가지밖에 안 줬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보장의 범위 저희가 먼저 넓혔습니다. 그랬더니 뒤따라서 다 바꿨어요. 타사들도 다 뒤따라서 바꿨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 이렇게 가져가는 회사가 있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꼭 한 번씩 살펴보셔야 된다. 그래서 보장의 범위 일단 가장 넓고요. 가입금이 또 크게 들어가면서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활용해 보시면 좋을 담보들. 우리나라 지금 건강보험 혜택들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중대질환을 딱 진단받으면 우리나라에서 뭐 해줘요? 그렇죠. 근데 산적특례 같은 경우는 암은 5년 해주지만 뇌하고 심장은 얼마밖에 안 해줘요? 30일. 30일 해줘. 30일 해줘요? 그래서 뇌하, 심장 같은 경우는 꼴랑 30일 해줍니다. 그것도 급여에 대해서는 30일을 해줘요. 그런데 이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급성기 치료가 딱 끝나고 나서 오히려 얘네들은 이 후유증이나 이런 부분에, 그쵸, 재활에 대해서 길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들인데 비해 너무 짧습니다. 너무 짧아요. 그래서 비급여 치료들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얘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있다? 바로 요 산정특례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연 1회로 보장받을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최초 1회한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연 1회 이렇게 계속 꾸준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정특례 진단비 같은 범위는요, 일단 가장 넓어요. Q코드까지 포함해서 가장 넓다. 뇌도 마찬가지지만 심장도 가장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산정특례까지 같이 가져가시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갱신, 비갱신 두 가지 담보를 다 탑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복충으로 해서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된다. 자, 그래서 우리 비례형 담보, 너무 좋은 담보가 이제 판매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정액형만 남았잖아요. 근데 정액형 담보가 비싸기도 하지만 10년밖에 보장이 안 돼서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보험료는 연령별로 따지면 좀 비슷하거나 얘가 가입 금액에 따라서는 조금 더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은 얼만큼 보장한다? 네네네네네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요 5대 수술비와 내와 신장 수술비 따로 각각 2천만 원 해서 합산 4천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산정특례, 그리고 현정용의 중환자, 그리고 2대 저희 통원비가 각각 40씩 들어가요. 네, 각각 40씩 해서 들어가면 지금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에 대해서 다 가져갔을 때 지금 보험료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초병증으로 해서 60세 여성분. 요거는 제가 5만 원대에 좀 한번 맞춰서 해주세요 라고 해서 제가 요거 초병증으로 설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담보는 없습니다. 앞에 보셨던 말씀드렸던 담보들은 다 탑재되어 있어요. 2대 통원 일당에 대한 부분들, 산정특례에 대한 부분들, 수술비, 그 다음에 중환자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한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앞서 보시는 것보다는 한도에 대한 차이는 조금씩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요거는 5만 원대 조금 저렴하게 맞춰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 60세 어르신분들도 여기 중환자 50만 원 다 들어가요. 65세까지 50 들어가고요. 66세에서 70세까지가 30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 이후 한도 조금씩 더 줄어들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해지는 연령대를 이렇게 5만 원대에 대비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활용해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뭐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죠.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취재보험료 맞춰서 또 활용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 이렇게 가져가고요. 세 번째, 요거 지금 중요한 거. 요즘 가장 생보사에서도 저희 DB에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인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인지 지원 등은 지금 저희 현재 DB에서 최대 얼마? 월 70만 원까지. 근데 생보하고 저희하고는 드리는 방식이 좀 달라요. 왜? 저는 솔직히 생보 요즘 너무 좋아요. 생보사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잘 나와요. 지금 세 군데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죠. 생보사에서. 지난달까지는 생보사들도 50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70으로 다 한도가 올랐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떻게 조금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건 다 똑같죠. 생보나 저희 다 똑같아요. 일단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게 다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쵸?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해된 질병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이유가 돼서든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됐다라고 했었을 때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인 경우들이 문제죠. 이분들은 뭘로만 받아야 돼요? 치매, 맞아요. 그리고 노인성 질환으로 진단이 이렇게 등급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런데 원래는 등급이 어디까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5등급이 최악. 그런데 18년도에 얘가 신설이 됐어요. 신설이 되면서 최저 45점인 이 5등급보다도 더 밑이에요. 45점이 안 돼도 왜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면 해주겠다. 뭘 해주겠냐. 이제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들도 어디를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어르신들의 노치원에서 케어센터 매일매일 우리 차에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고 가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여기 센터 같은 데 가서 이 한 달 스케줄표로 갔어요. 아주 매일매일 빡빡해요. 하루는 뭐 노래 뭐 치료, 미술 치료, 하루는 원예 치료, 무슨 치료. 그래서 풀로 아주 그냥 빡빡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보통 매일매일 가세요. 그래서 제가 직전에 갔던 곳에서도 팀장님이 저희 엄마 아빠 매일매일 두 분이 다 가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매일 가십니다. 근데 이 인지지원 등급을 받아도 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센터나 이런 케어 센터를 이용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보조는 해주지만 매달 뭘 내야 돼요? 내 부담. 네, 자기 부담금 내야 돼요. 몇 퍼센트 내야 된다? 15% 내야 돼요. 그러면 인지지원 등급에 대해서는 내가 이용을 하려면 하루 8,046원은 내가 내야 돼요. 내가 내고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고 매일같이 내가 센터를 이용을 해요. 센터를 이용해서 한 달을 이용했다라고 했었을 때 비용이 내 자부담금이 얼마나? 요렇게가 24만 원 조금 넘게 나옵니다. 자, 일단 자기 부담금으로 해서 24만 원 정도 비용 발생이 되는데 지금 한 달에 얼마 드리겠다고요? 저희가 최대 70만. 그쵸? 그런데 요거는 얘는 이 비용을 저희가 아주 평균적으로 이건 잡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비급여는 그죠? 생길 수도 있고 요거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평균치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급여 내가 자부담만 해도 24만 원인 부분에 저희가 70을 드려요. 그러면 더 많이 훨씬 남죠? 그럼 그걸로 뭐 우리 그죠? 어머니 아버님들도 간식이라도 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송보 업계 최초 저희가 70만 원까지 지금 드리는데 자, 일단 어떻게 드리느냐? 저희 회사의 또 장점은 뭐냐? 생보사하고 누적을 안 잡아요. 생보는 생보끼리만 누적을 잡고 저희는 아예 누적을 안 봅니다. 그래서 동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생보 거 먼저 가입하시고 그 뒤에 저희 거 들어가시면 누적 아예 안 봐요, 저희는. 그래서 동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희 장점. 그리고 보험료가 저희가 아주 저렴합니다. 생보사들은 인지지원 장기요양 등급 같이 묶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종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조금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저렴합니다. 근데 왜 저렴할까요? 저렴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저희는 보장을 합니다. 자, 생보사들 보장하는 방식 혹시 아세요? 생보는요, 인지지원 등급 받고 그냥 센터 한 번만 갔다 와도 줘요. 네, 맞아요. 50 줘요. 그리고 복지용도 하나만 써도 20 줘요. 그래서 합쳐서 70 줘요. 너무 좋죠. 아니, 50을 나온 데도 있고 100을 나온 데도 있고. 최대 80 복지용까지.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한 번만 갔다 와도 주고 복지용도 하나만 써도 줘요. 월에. 그 돈을 줘요. 70 줘요. 너무 좋잖아요. 대신에 보험료는 조금 있지만 그런데 저희는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회당 개념이에요. 2회 7만원 월 10회 한이에요. 월 10회 한이다. 자, 그런데 어르신들 보통 센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요 얘 10번 안 가진 않아요. 거의 매일 가십니다. 그래서 월 10번만 가시면 10회만 가시면 얼마를 드린다? 70만 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에요, 저희는. 그래서 일단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을 받으면 진단비처럼 일단 500만 원. 예, 500만 원 진단비처럼 받으실 수 있는 담보 이번에 새로 저희가 탑재가 됐고요. 그리고 인지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요게 있어요. 생보사들은 종신 개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더 있는 거고요. 저희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시점부터 5년을 받을 거냐, 10년을 받을 거냐 선택할 수 있어요. 5년이 70이고요. 10년이 50이에요. 근데 사실 저는 5년도 짧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인지로 해서 종신을 갈 수는 없어요. 인지 상태로. 왜? 거기에서 조금 더 발전하고 더 위로 진단하면 이제 얘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걸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지로 종신을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인지로 해서 5년 70만원, 월 2만원대. 2만원 투자해서 70이면 5년 받으면 4,200 받으시는 거예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담보 같은 경우는요, 저희 예전에 간편한 간병 치매보험 안에 이게 특이하게 탑재가 되어 있어요.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70입니다. 70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보험료는 100세 만기 10년 납 50세를 기준이지만 60세도 60대도 2만 원대에 다 되고요. 70세도 2만 원대에 다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라는 거. 보험료가 저렴하고 생보사와의 누적이 없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동시 진행하실 때 저희 거 또 송보 유일하게 저희가 또 이거 인지에 대한 부분 이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누적 없을 때 동시 진행할 수 있을 때 저렴하게 이 부분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통 센터 다니시면 그래도 10번만 가셔도 70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만 원대에
네, 이렇게 70만 원. 그래서 최대 5년이면 이렇게 준비하자. 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활용해 보실 수 있다. 이것도 진단비를 70 넘으면 안 되잖아. 70 넘으면 안 되잖아. 70까지. 치매 상품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 10년나 100세 남기잖아요. 네. 그동안에 안 걸리고 100세 나갔던 중간에도 무해지니까 돈은 10원도 안 나온다. 이거 일반 해지로 하셔도 담보 일반 해지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다. 그래서 일반 해지형으로 하고 100세 20년 납으로 하고 해도 이게 최저보험료가 2만 원이에요. 그래서 담보를 얘는 가져가셔야 되잖아요. 기본으로 인지지원 진단비니까 얘 넣고요. 얘 넣고 얘를 한 300으로 딱 줄였어요. 300으로 줄여도 2만 원이 안 돼요. 2만 원이 조금 안 돼서 연령별로 물론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최저보험료 약간 뭐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2만 원 이렇게 해서 하거나 뭐 제가 어제 설계해드렸던 분들은 66세 여성분 그래서 2만 뭐 300, 2만 230은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해지 한국은 있는 걸로. 그러면은 이제 10년은 돈을 이미 내고 100살까지 기다리는 중에 이런 게 하나도 안 걸렸어요. 내가 이제 사실 100살까지 중간에 해약을 한다면 그렇지. 좀 나오는가요? 좀 우회제라고 해지 써졌으니까. 플랜도 있고 일반 해지가 있는데 일반 해지는 환급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품들 같은 경우는 환급이 또 다른 상품에 비해서 또 좋은 상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하실 수도 우리 집 있죠. 말고 다른 거로. 일반 해지로 하셔도 돼요. 해지 있는 걸로. 네네네. 이거 하셔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료가 일반 해지로 해도 이렇게만 가져가시는 거는 보험료가 2만 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저 보험료가 2만 원에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최초로 저희 송보가 또 하는 거니까 누적 없을 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보는 저가 봐도 너무 좋아요. 생보는 너무 좋아서. 좋은데 좀 돈이 비싸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맞던 생각해봤는데. 네, 맞아요. 오늘은 좀 뽑아주실 수 있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도 하실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돼. 그리고 운전자는 뭐 다른 건 없습니다. 그리고 보험료 이게 수준이에요. 이거는 지금 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다 가져가는데 이렇게 연령별로 보험료 다 이렇게 나와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렴한 게 저희의 또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장 많이 하시는 지금 이 플랜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있고 지금 요거는 해지환급금 지급형이에요. 해지환급금 지급형. 그래서 요렇게도 된다. 요걸로 보셔도 돼요. 그런데도 보험료 괜찮죠? 다 2만 원 초반대니까. 59세까지만 500 들어가는 거예요? 60세부터는 300? 어떤 진단. 이거는요. 금액을 싸게 하려고 하시는 맞아요. 요거는 그래서 조금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가져가면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여기서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지. 조금.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운전자는요, 별거 없습니다. 저희 이제 그 전에 운전자 하려고 그러면 차 남바 다 주세요. 좀 번거로웠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부터 없어도 돼요. 아, 차 남바 없이 이제 차 남 없어도 그냥 기타스 다 똑같이 하고. 똑같이 해드리겠다. 그래서 그게 좀 편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간편 우대 플랜 운영하는 것들 많이 활용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일단 최대 한도로 들어가는 거, 일단 최대 한도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번 달까지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들 그리고 수술비 이 부분들도 이번 달까지 가져가는 거니까 지금 최대한 많이 활용하셔야 돼. 그리고 사실은요, 이달이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때입니다. 진짜 이달. 모두 고생하셨고, 궁금하신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 받을게요. 여기서. 고생하셨습니다. 예전인데 설계사는 특인으로 가입을 가능해요? 위에서 아예 말아버렸어. 지원사는 특인으로 가는 거 같아요. 그게 됐었어요. 근데 그것도 부문에서 아예 말아버렸어. 우리는 뭐 아예 며칠 안 하는데. 이것 때문에 저